이 셧다운이 곧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은 여전하지만요. 이 AI를 둘러싸고 의심과 기대감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각 다우지수는 1.27% 굉장히 견조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S&P 500은 0.31%, 다만 현재 나스닥은 0.14% 약보합권에서 흐르면서 이 3대 지수 혼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AI 기술주보다는 방어주 위주로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 히트맵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현재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S&P 500 히트맵입니다. 초록색이 상승불이고요. 이 빨간불이 하락불인데 확실히 오늘은 이 M7들이 전반적으로 엇갈리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시각 2% 이상 하락 중이고요. 이 반도체 전반이 오늘은 하락불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반면에 헬스케어와 또 필수 소비재, 에너지 쪽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라일릴리 오늘도 2%대 강세 보여주면서 이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밤사이에 이런 시장의 자금 흐름을 만든 세 가지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다우지수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역시나 이 셧다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시장 전반에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밤사이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ESPN과의 인터뷰에서 이 셧다운 관련된 하원의 투표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현재 셧다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 하원에서의 이 통과가 기대가 될 것으로 시장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이죠. 이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표결이 통과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한편 사실 오늘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현재 엔비디아 2%대 하락을 이끌고 있는 이슈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이 58억 3천만 달러에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이 장 초반에 전해지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우선 이 엔비디아를 판 돈을 오픈AI 쪽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만한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 이 밤사이에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를 매각한 목적은 이제 기업의 AI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엔비디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속보 한 가지가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대한 기존 투자 계약을 수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원래는 추가적으로 225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었습니다만 밤사이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전혀 이걸 달성하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추가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사측이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코어위브가 연간 가이던스를 실적 발표와 함께 하향 조정한 점도 오늘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 쪽의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 코어위브는 엔비디아가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AI 인프라 기업이죠. 다만 이 지수는 장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하락폭을 좀 축소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리사수의 발언 한마디가 반도체 투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데이, 그러니까 AMD의 연례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리사수 CEO가 2030년까지 AI 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 낙폭이 좀 완화되고 있는 AI 반도체인데요. 그럼 과연 특징주들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현재 특징주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AI 반도체 종목들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소프트뱅크가 자사의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이유가 다시 한번 이 엔비디아를 하방 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어위브 소식도 역시나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고 끌고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코어위브가 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연간 매출가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상단 기준으로는 53억 달러가량 정도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조정한 이 정도에 따르면은 51억 달러가량으로 약 3.7%가량 이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사측에 따르면 여전히 AI 수요는 강하지만 이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번에 조정 영업이익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이 이자 비용, 이자를 대신해서 빚진 그 대가로 내는 돈보다 1억 달러가량이 모자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증권사 목표가 줄 하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주호증권은 150달러에서 120달러로, 멜리우스는 165달러에서 140달러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8달러에서 140달러가량으로 각각 15%에서 많게는 20%가량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거기에 또 밤사이에 코어위브 CEO가요. AI 인프라 전력과 인허가 부분에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저번 오픈 AI의 사태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 때문에 현재 과연 AI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비관론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나스닥이 약보합권까지 그나마 이 하락폭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AMD 애널리스트 데이에서의 리사수 CEO의 긍정적인 발언 덕분이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30년까지 AI 관련 시장의 TAM, 그러니까 총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더해서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발언이 더 있었습니다. 향후 3년에서 5년간 이 AI 부문이 연평균 80% 이상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CAGR이 8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GPU가 부상함에 따라서 CPU가 저물어 갈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은 틀렸다. 현재 CPU는 여전히 이 AI 워크로드에서 핵심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그간의 의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차트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 시각 엔비디아 바로 흐름 보겠습니다. 여전히 2.96%, 3%에 가까운 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나마 엔비디아 리사수 CEO의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진 다음에 조금이나마 주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어위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입니다. 여전히 16%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어위브고요. 이어서 AMD입니다. 현재 AMD 다시 한번 주가가 이 리사수 CEO의 발언 이후에 큰 폭으로 튀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은 원래 자리 되찾아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5% 하락한 AMD고요. 이어서 세 가지의 M7 종목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이 거의 엔비디아에 버금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악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10월 들어서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5.8%가량 감소하면서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 2만 6천 대를 겨우 넘어섰습니다. 9월 달 들어서 판매량이 7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상당히 이 전월 대비해서도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메타도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메타의 최고 AI 전문가, 최고 AI 과학자인 얀 르쿤이 퇴사 후에 현재 새로운 자기만의 AI 스타트업을 창업할 계획을 현재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메타의 오히려 라이벌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애플은 그나마 M7 중에서는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에어 2세대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카메라가 단 한 개 탑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불만을 전면 반영해서 카메라 렌즈를 2개로 늘리는 이 디자인 개편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애플의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원래는 내년 가을
가을에 출시가 되기로 했었던 이 에어 2세대가 2027년 봄으로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밤 사이에 또다시 이슈를 모았던 세 가지의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테슬라는 1.26% 하락했다가 현재로서는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0.74%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장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강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 내내 좋은 모습 보였던 애플, 결과적으로는 2%대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역시나 장 마감 이후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특징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빅베어 AI, 최근 들어서 우리 신문 기사에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빅베어 AI가 역시나 그간의 호재에 이어서 밤사이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확인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장 중에도 나타났고요. 리게티 컴퓨팅은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 3분기 매출이 190만 달러로 예상치인 210만 달러를 확실히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팅주들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샤오펑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게 전기차 이슈가 아니라요. 밤사이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아이언에 대한 기술을 공개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 로봇 택시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테슬라와 상당히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샤오펑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들의 현재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빅베어 AI 계속해서 6.2% 정규장황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0.74% 강보합권에서 이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리게티 컴퓨팅 정규장을 마이너스 5%대로 마감을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도 빠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샤오펑입니다. 이 중국의 테슬라라고도 최근에 불리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만 7% 가까이 올랐었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밤사이 6가지의 매크로 지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국제유가입니다. 1.43% 상승하면서 여전히 배럴당 6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는 이 국제유가. 이 밤사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정제유 수출이 다소 제한됐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제 마진이 급증하게 되면서 여전히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가까이 추가적으로 올라서 드디어 1,460원 선에 계속해서 안착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장중에 뉴욕 증시, 밤사이 뉴욕 증시 장중에서 N달러 환율이 154.48엔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우리 원화도 따라서 이 약세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이 2.74% 하락하고 금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 밤사이의 매크로 지표가요.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0월 ADP 민간 고용에 따르면 이 주 평균 한 주에만 미국의 일자리가 11,200개 가까이 감소하는 계속해서 고용 둔화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다시 한번 수그러들고 있고요. 반대로 안전 자산에 대한 이 선호 심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